재미있는 아마대국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아마바둑 결전 이강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47회 전국 소년체전 보내드릴 텐데요. 지난 46회 소년체전에서는 4개 부문 중 3개의 금메달을 서울팀이 차지했습니다. 네, 아마 타 도시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그런 눈길을 보냈을 텐데 이번 소년체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그 선전을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대국에 앞서 대회 정보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북도 체육회, 충청북도 교육청이 주관을 맡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후원을 맡아주셨고요. 2018년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충주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졌습니다. 참가 자격은 올해 선수 등록을 마친 선수만이 참가를 할 수 있고요. 부문은 4가지 부문으로 진행이 되었죠. 네, 남자 초등부, 여자 초등부, 그리고 남자 중등부와 여자 중등부로 치러졌고요. 대회 규칙으로는 총 호선, 제한 시간은 30분에 30초 3회, 덤 6집 반입니다. 메달 수여 및 대한체육회장 상패가 수여되겠습니다. 네, 이 소년체전은 단체전이기는 합니다만 3인 단체전이기 때문에 한 판 한 판이 모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외에는 일반적인 대회와는 달리 각 시도 또는 학교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 아직은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굉장히 이런 실력 외적인 그런 부담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달의 색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대국인데요. 지금 바로 선수들 만나보시죠. 네, 대회가 진행된 충주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의 모습입니다. 바둑 종목 말고도 다양한 종목이 진행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장면인데요.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저 장면은 정말 학생들이 굉장히 최고의 극도의 긴장감을 보이는 그런 순간인데요. 네, 선수 대표의 선서 장면입니다. 선수일 경우는 대회 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5월 26일 팀마다 역시 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바둑 경기 시작을 선언합니다. 대회 선언과 함께 대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자 초등부 현장입니다. 대구팀 대 전북팀의 대결이고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치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경남팀과 강원팀의 대결 모습입니다. 사실상 가족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남팀하고 광주팀이 만났습니다. 실제로 훈련도 한 자리에 모여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충북팀과 대구팀의 대결 모습이고요. 네,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 서울팀 대 광주팀의 1장 대결입니다. 김수진 심판의 개시 선언으로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의 심지윤 선수, 이에 맞서는 서울팀의 정유진 선수입니다. 일장의 대결이기 때문에 기선제압의 의미도 있겠죠.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 초등부 결승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로 치러지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심지윤 선수와 서울특별시의 정유진 선수가 대국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는 한마디로 이 서울의 잔치였다. 잔치로 끝이 났는데 과연 이번 올해 소년체육대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 수도권 팀들, 서울이나 경기 팀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수 확보에서 조금 차이가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올해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 올해는 이 서울 본원 한국기원 연구생들을 참가를 제한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각 시도별로 약간은 좀 평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걸쳐가니까 바로 또 걸쳐가네요. 네, 최근 많은 프로 기사들의 대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진행이고요. 요즘은 오히려 이 한 칸 걸침보다는 날일자 걸침을 더 선호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자, 광주광역시는 지금 결승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남팀 그리고 전북, 충북팀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왔고요. 본선 첫 판이죠. 전남팀과의 대결에서는 또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해프닝이 있었죠? 네, 광주광역시와 전남은 아무래도 지리적인 특성상 함께 훈련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네. 묘하게도 본선 첫 대결에 두 지역이 대결을 펼쳤고 또 작은 해프닝이라는 것은 반칙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칙이요? 근데 이제 아직 이 선수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 대회 게시기의 사용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착점을 하지를 않고 시계를 누르는 바람에 반칙이라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체전의 경우는 다른 대회에 비해서 더욱더 스포츠에 가까운 대회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회 규칙이 보다 다른 대회들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죠. 자, 심지윤 선수 아주 초반부터 강하게 끊어가고 있습니다. 정유진 선수는 작년 2017년에 여류국수전 학생부를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올해 펼쳐졌던 참저축은행배 유단자부에서 또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이런 대회들 여류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동년배의 남자 학생들과 경쟁을 펼쳐서 얻어낸 성과거든요. 정유진 선수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과고요. 심지윤 선수는 작년에도 소년체전 광주 대표로 뛰었었네요. 네, 올해는 교육감배 여자 최강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광주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선수가 나이는 같습니다. 자, 두 선수의 또 기풍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정유진 선수는 실리형, 그리고 심지윤 선수는 공격형이기 때문에 오늘 대결 공격과 타개의 그런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요. 자, 이 진행은 최근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조금 복잡한 진행이고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흔히 많은 기사들이 실전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진행을 본 것이 있는데, 자, 지금 날일자는 사실은 약간은 좀 의외의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날일자 수로는 보통은 이 자리를 먼저 단수를 치고요. 위쪽으로 단수를. 네, 위쪽으로 단수를 치고 제가 기억한 거로는 최정 선수와 왕천식 선수가 얼마 전에 그 여자 바둑 리그에서 대결을 펼쳤을 당시에
네. 네. 죄송해요. 목이 잠겨갖고. 그러면 여기 날짜 한 대서부터 가면 되나요? 네. 네. 자, 지금 정유진 선수 약간 의외의 수가 나왔어요. 네. 최근 진행에서는 지금 날일자 간수보다는 이쪽을 먼저 단수를 치고요. 네. 나가는 걸 이용해서 한 칸을 뛰는 이런 진행이 많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 최정 선수와 왕천식 선수가 대결을 펼쳤는데 그 대국에서는 최정 선수가 흑으로서 이게 뛰는 수를 보여주는 네, 그리고 약간 좀 어려운데요. 네. 뭐 찔러 나오는 것은 같이 따라 나가서 이 하변 쪽의 백돌들이 약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근데 지금 날일자를 간수는 조금은 의외의 수입니다. 정유진 선수의 연구가 있었을지 사실은 이런 급소 자리가 조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만약 가게 된다면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백이 단수를 치고 진출하는 것이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진행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백의 모양이 너무 망가졌죠? 네. 그 후에 이제 귀를 붙여서 또 이 세 장과의 싸움을 진행을 해보면 이 진행은 백이 조금은 고전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급소를 당했을 때 다른 수는 딱히 떠오르지 않거든요. 호구 치는 수는 이 뻗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잊고 나서 귀를 붙이게 되면 양쪽 맛보기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글쎄요, 급소를 가면 조금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훈 선수는 그냥 끊어갔네요. 글쎄요, 정유진 선수가 저 약점을 방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정유진 선수의 뜻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자, 지금 단수를 친 수가 아주 좋은 행마고요. 여기서 흑이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나가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빵 때림을 주는 것은 너무 백이 두텁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백이 따라 나갔을 때 마땅한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둬야 될까요? 단수를 치는 것은 나갔을 때 점점 모양이 좀 흑이 급해지죠. 네. 단수를 쳐서 또 이렇게 단수를 치면 한 점을 나가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나가고 반대쪽으로 꼬부리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수는 백이 그냥 가만히 뻗어두게 되면 당장 한 점 잡아야 되겠죠? 두 점이 잡힐 수는 없으니까 잡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가 너무 눈에 가십니다. 네. 이렇게 되면 흑만 미생이 되겠네요. 네, 흑의 밭전자 모양을 가운데 가르고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은 흑이 별로 좋은 싸움이라고 볼 수가 없겠어요. 아예 손을 돌렸습니다. 네, 심지은 선수 지금 손을 돌린 수는 아주 냉정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네, 한 점을 잡히는 자세가 굉장히 두텁죠. 자, 지금 백은 2선으로 기어 나오는 수를 노리고 있고요. 자, 지금 잡았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하기의 형태는 지금 흑이 조금 당한 형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흑이 두 번을 연타를 했던 이 좌하기에서 뭔가 보상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 잡은 수도 아예 손을 돌려버리고 싶어요. 손을 돌렸다면 백이 밀고 나오는 것이 조금 두려웠을까요? 네, 역시 이 약점이 노출이 되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백은 계속 2선을 기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막을 수가 있고요. 5수 대 5수기 때문에 백은 한 점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자리는 흑이 계속해서 집을 줄여가게 되면 생각보다 집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흑이 한 번 더 손을 돌려서 좌하기를 공격을 했다면 저는 이 그림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되면 좌악이는 백이 먼저 손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흑이 연타를 했던 좌악이 모양, 그리고 백이 한 점을 잡으면서 빵 때림 형태를 취한 우악이 모양, 어느 쪽이 좀 더 효과적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백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그런 진행입니다. 자, 지금 호구친 수도 좀처럼 보기 힘든 수거든요. 보통은 흑이 호구친 수로는 3-3 침입을 많이 하죠. 아, 네. 그렇다면 백이 이 자리를 끊어가고요. 흑이 연결을 할 때 백이 뻗는, 이것이 흔히 이제 정석책에 나와 있는 그런 정석 진행인데, 뭐 요즘은 이제 정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석을 따라둘 수만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나릴자간 수도 조금 의외의 수예요. 두 선수가 약간 좀 초반에 어깨에 힘이 들어간 듯한 그런 모습인데, 보통은 백은 그냥 3-3을 지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켜서 이 백돌의 안위를 확실하게 지켜두고 다음에 이제 이 하변 쪽에 흑 한 점을 공격하는 수와 큰 자리를 선점하는 자리를 맛보기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네, 이 자리를 맛보기로 네. 하는 것이 보통인데, 약간 좀 욕심을 부린 듯한 양상이고요. 이 자리가 굉장히 아파 보여요. 아, 그곳을 붙여가면 백은 뒤로 받아야겠죠. 네, 여기 뻗으면 여기서 백의 행마가 조금 어렵습니다. 집으로만 본다면 이 선을 뻗어야 되는데 네. 다음에 이 자리 또 선수거든요. 아, 다 받아야 하나요? 네. 일단은 당장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손 빼는 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일단은 좀 정유진 선수 또 심지훈 선수 좀 초반 출발은 좀 무겁습니다. 야, 흑도 그냥 막아두었네요. 거기를 받아주면은 백이 여기 역으로 붙이는 자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좌악이의 백 모양은 완벽한 건가요? 네, 더 이상 뭐 3-3 침입은 거의 힘들어 보이고요. 이 붙여서 끝내기 하는 정도인데, 글쎄요, 흑이 2번을 연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에게 이 정도의 실리를 허용하는 것은 흑에게는 좀 미숙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백도 계속해서 두어가고 있는데요. 네, 심지현 선수는 하변 쪽에 이제 흑의 모양을 조금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 우하기에서 백이 한 점을 잡아낸 자세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흑은 하변의 큰 모양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역시 이 좌하기의 백의 실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초반 포인트는 확실히 정유진 선수가 올렸습니다. 자, 지금 백이 한 15집 정도의 실리를 확보를 했는데, 네. 그에 반해서 흑이 딱히 얻은 게 없어 보이죠. 흑의 형태가 빵 때린 모양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곤마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조금은 애매한 모양이에요. 같은 빵 때린 모양이 나왔는데 정말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백의 빵 때림은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반면에 흑의 빵 때림의 형태는 지금 상황에서는 큰 위력이 없어요. 이 차이가 지금의 형세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정유진 선수는 굉장히 발빠르게 큰 자리를 선점을 해가고 있고요. 네,
역시 정유진 선수 초반부터 실리를 굉장히 버려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격형의 심지윤 선수는 뭔가 지금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백에게는 뚜렷하게 약한 돌이 없는 이 상황은 심지윤 선수에게는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네요. 이런 바둑은 어떻게 판을 짜 나가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모양이 일단은 백의 실리와 흑의 두터움의 양상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 두터움은 사실 집으로 짓지 말아라라는 그런 바둑 격언이 있듯이 이 공격을 통해서 이 실리의 격차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백이 약한 돌이 없고요. 아, 그리고 중앙 쪽에서도 흑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것이 우하기의 빵 때린 모양과 이 좌하기 쪽에 백이 이 두 점이 지금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초반 포석만 봤을 때는 흑이 굉장히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정유진 선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적절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알기 쉽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적극적인 수가 등장했는데요. 네, 심지윤 선수도 지금 형세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수는 좋은데 방향은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역시 상변 모양은 지금 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느 쪽이 좋았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흑이 빵 때린 모양, 이 형태를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띄어서 이 좌변의 모양을 좀 최대한 넓혀가는 것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은 백이 먼저 이쪽 자리로 띄어서 이 흑의 좌변 형태를 좀 견제를 한다면 정말 바둑은 재미없는, 흑의 입장에서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도 뒤로 그냥 받아두었습니다. 자, 흑은 찬스가 왔어요. 뛸 수 있는 자세가 나왔습니다. 백이 봉쇄당한 것이 싫기 때문에 나온다면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죠. 뛰어나오면 그때 두 칸을 띄어서 약간은 좀 좌변의 모양이 좀 그럴듯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냥 두 칸 벌려 두었네요. 네, 약간은 좀 소극적인 그런 수법인데요. 만약에 형세에 여유가 있다면 저런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포석 단계에서 흑이 조금은 뒤처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수법이 필요했는데요. 정유진 선수도 굉장히 무난하게 두어갑니다. 네, 본인의 그 실리형의 기풍을 대변하듯 굉장히 단단하게 두는데요. 방금 심지윤 선수가 좌변을 지켰는데요. 이 정도 모양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죠.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역시 좌변의 형태는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백이 훗날 이 자리를 뛰어나가게 되면 좌변은 사실 막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런 곳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저도 어려워요.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일단은 찔러 두는 순간 이 두 점이 자충이 되기 때문에 붙여서 막을 수는 있지만 역시 이런 자리를 이렇게 잡아먹히게 되면 흑집보다는 백집이 더 많이 나게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뛰었을 때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것은 정말 볼품없거든요. 역시 좌변은 집이 되기엔 좀 어려운 모양이었네요. 자, 이제 정유진 선수의 선택은 어느 쪽이 될까요? 정말 지독하네요. 한 번도 무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지은 선수 입장에서 보면 얄미울 것 같아요. 사실 이 눈목자를 소홀히 하게 되면 흑이 반대로 이 입구자 자리를 차지했을 때 물론 크게 공격당할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다음에 흑돌이 한 번 더 날일자 정도로 오게 되면 이 돌도 아직은 확실한
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눈목자는 굉장히 큰 자리였습니다. 자, 하변은 글쎄요, 지금 큰 모양을 기대하긴 힘들어요. 네, 백이 지금 이 두 칸 정도로 뛰어오게 되면 글쎄요, 하변은 사실 집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정유진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국면을 이끌어가고 있네요. 네. 자, 지금 심지은 선수가 형세가 여의치 않은 거를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판단은 정확하고요. 다만 저렇게 붙여서 끊어가는 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백이 뭐 조금만 더 이 우하기만 한 번 더 차지한다면은 네 귀를 모두 차지하는 그런 진귀한 모양도 그렇네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된 이상 심지은 선수는 끊어가겠죠. 네, 지금 두 점머리를 어떻게 보면 헤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 네. 수는 끊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역시 끊어갔고요. 여기서 정유진 선수의 다음 한 수가 또 궁금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백이 선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뻗는 수를 생각을 하기가 쉽죠. 흙이 받아줄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행마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정유진 선수는 보다 효과적으로 지금 여기 찌르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끊어서 이 요석 두 점을 축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흙이 받아야 한다면 중앙 쪽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은 선수도 지켜둘 수밖에 없고요. 흙의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금 흙이 축이 유리하다는 거. 네, 당장 백이 축머리를 이용할 것도 없고 해서 글쎄요, 싸움이 흙의 입장에서는 뭐 적절한 선택으로 보여지네요. 네, 이 소년체전의 경우 3인 단체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더를 매 순간에 제출하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조금 나는 선수들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대표 선수들 중에 가장 실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사실 이 바둑 팬들께서는 정유진 선수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아주 이 특출난 선수 때문에 이 빛을 못 보는 그런 경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바둑 팬들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여자 선수들 중에는 이 김은지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정유진 선수도 그에 못지 않다는 거를 이 바둑 팬들께서 이번 기회에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 대회장에서 만나보고는 하는데 굉장히 얌전하고 말도 없고 순한데 네. 이 바둑판 앞에 앉으면 정말 무섭게 변해요. 같은 동년의 그 남자 선수들과의 대결에서도 결코 밀리는 법이 없는 아주 유망한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서울팀의 선수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역 선수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 펼쳐지는 이 대회라든지 뭐 전국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좀 적죠. 그래서 이 심지은 선수는 약간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의 진행을 봤을 때는 물론 초반 포석 정석에서의 미숙함은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차분하게 본인의 페이스대로 대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유진 선수가 아주 하변에서 교묘한 수순으로 안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지금 이 호구 친수는 조금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호구를 선수 교환을 해두고 다시 좌기를 받아두었는데요. 네, 지금 여기 호구보다는 그냥 중앙으로 빨리 뛰어나가는 것이 좀 더 급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호구는 쳤지만 지금 흑이 이 가운데 자리를 치중을 하나 가게 되면 이 백돌 전체는 미생이거든요. 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흑이 쉬어가게 된다면 물론 잡히는 일은 없겠지만 바둑이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신지윤 선수는 공격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동작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훈 선수는 좀 넓게 봐야 되는 것이 물론 이 백도를 하변에 있는 백도를 잡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은 네. 공격을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씌워서 이제 공격을 하다가 보면 네, 제가 대충 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이 두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 쪽에 흙의 집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느냐도 봐야 됩니다. 모양이 꽤 커졌는데요. 네. 자, 이것이 이제 공격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정유진 선수가 그렇게 호락호락 흙의 모양을 허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적극적인 수법으로 붙여갔습니다. 네, 보통은 이 약한 돌에는 붙여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길이인데, 자, 심지은 선수의 어떤 작전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백이 중앙 쪽으로 나오는 모양이 됐는데요. 그냥 날일자로 씌어간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모양이 더 나을까요? 글쎄요, 일장일단은 있을 거는 같네요. 다만 역시 이 하변에 있는 백도를 공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흑에게는 이 약점이 계속 눈에 거슬려요. 지금 강력하게 젖혀서 계속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 뛰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고요. 백이 호구 쳐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다음에 이런 자리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역습이 더 신경 쓰이는 모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흑은 지금 공격을 하기 전에 이 백을 공격을 하려면 여기 치중은 꼭 가야 돼요. 지금은 그곳을 생략해 두었는데요. 어떤 차이가 이 있죠? 자리는 그냥 백이 두면 살거든요. 그냥 두 집이 났어요. 네. 네, 그럼 받아주면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살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유진 선수도 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버티는 거고요. 자, 공격을 한다면 지금이 찬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치중 갈 수 있는 저로의 찬스고, 백이 받을 때 이제 약점을 지켜서 이제 백이 뛰어나가면 이런 식으로 뛰어서 같이 공격을 통해서 이 두텀을 만드는 것이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은 흑의 돌을 지켜두었습니다. 다만 지키는 방법은 약간은 좀 실수로 보여지고요. 한 칸 아래에 호구 자리가 정수겠죠. 시청자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언제는 또 좀 더 효율적인 수가 되고요. 언제는 또 좀 불안한 수가 되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좀 두텁게 튼튼하게 두는 것이 좋고요.
이제 이 자리는 호구가 더 좋은 이유는 이제 훗날 백이 이런 자리 붙이는 자리가 선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쳤을 때 백의 안형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자, 지금 정유진 선수가 아주 아픈 자리를 뒀어요. 지금 여기거든요. 이 자리를 꼽으려 갔을 때 흙이 막기가 어렵습니다. 한 점 잡는 것이 선수고 이을 때 이 약점이 노출이 바로 되죠. 네. 참 정유진 선수는 상대 입장에선 굉장히 얄미울 것 같아요. 심지은 선수의 실수가 나왔을 때 바로 그 실수를 꼬집어 버렸거든요. 역시 백돌은 지금 사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두나요? 지금 정유진 선수는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 호구 치면 산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호구를 치면 살기 때문에 지금 마음껏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교환하기 너무 싫은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악수고요. 지금 심지은 선수가 약간은 당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흙의 모양이 좀 많이 스텝이 꼬였습니다. 네, 정유진 선수 재미 볼 건 다 보고 네. 이제 마지막에 와서 사네요. 정유진 선수는 어린 나이지만은 굉장히 노련하게 지금 국면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네, 이제 흙은 중앙 모양을 조금 키워봐야 할 텐데요. 네,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흙은 이제 계속해서 막아서 일단은 이 흙이 큰 세력을 좀 최대한 키워봐야 돼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백이 이런 걸 뛰어들어가게 되면 많이 깨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흙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흙이 그 모양에서 몇 집 정도 낸다면 승부가 가능해질까요? 글쎄요, 흙이 꽤 많은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흙이 지금 집이 없거든요. 흙이 집이라고는 지금 일단은 이 하변 쪽 실리 외에는 눈에 띄는 집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백은 우상귀에도 10집 이상, 좌상귀에도 10집, 그리고 이 좌하귀 쪽에는 거의 뭐 20집이 넘는 지금 실리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웬만큼 집을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심지은 선수는 이 우변 쪽을 선택을 했지만 글쎄요. 지금 백이 이 자리에 머리를 나왔을 때 나가가기가 힘듭니다. 요리조리 피해가게 되면 끊기가 어려워요. 아마 정유진 선수도 그런 진행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밀어갔고요. 이렇게 되면 흙은 큰 모양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또 이 우변의 흙 모양은 당할 곳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집 모양을 보면 좀 그럴듯하게 집이 난 것 같지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다 보면 이 집이 점점 쪼그라들죠. 네. 소년체전 이 여자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팀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서울팀과 경기팀이 팀의 선수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는 이 두 팀이 본선 첫 판에 대결을 펼치는 그런 불운이 있었어요. 이 두 팀에게는 불운이었고요. 다른 지역의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대진 추첨이 있던 날 아주 쾌재를 불렀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광주광역시가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뭐 광주광역시의 실력을 뭐 낮게 보는 것은 아니죠.
이 실력이 없으면 결승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실력도 높이 사야 됩니다만은 역시 서울과 경기의 이 첫 번째 대결에 있어서 좀 약간의 좀 수혜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지금 심지훈 선수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시무시한 그런 뜻을 내포했던 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떤 수단이 남아 네, 지금 있을까요? 별거 아닌 끝내기 같죠? 네. 이 수가 아무 생각 없이 백이 그냥 받아뒀다면 있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백이 지킬 때 이 자리가 찝히면 여기 옥집이 되죠. 네. 그래서 흙이 이쪽부터 집 모양을 없애가면 이거는 딱 걸리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 찝히게 되면 백돌이 비명 행사하게 되죠. 역시 정유진 선수도 뒤로 물러섰고요. 이런 수를 놓칠 리는 없겠죠. 이미 다 보고 있죠. 심지훈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백이 이걸 막아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막으면 이제 있는 거를 선수에서 혹시라도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두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작은 자리입니다. 네, 지금 정유진 선수 역시 받아주질 않죠. 아, 그 자리도 굉장히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중앙 흙집이랑 우변에서 백이 벌어들인 집이랑 또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당할 곳이 많은 모양은 결국 집으로 짓다 보면 상대방의 집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끝나고 보면 별게 없더라고요. 자, 심지은 선수가 지금 단수를 친 수는 아주 좋은 수순이죠. 지금 흙의 이 중앙, 우중앙 쪽의 모양은 한 20집 정도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네. 이 하변 쪽은 10집이 채 안 되는 것 같고요. 약 30집 정도고요, 지금. 네, 여기까지 합쳐서 뭐 한 35집 정도 봐줄 수는 있겠는데 네. 그 외의 지역은 사실 흙집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아, 네, 지금 이 자리는 이 잡아먹는 자리가 선수고요. 백이 먼저 두면 백집이 더 많이 나요. 아, 그래서 이 좌변의 흙의 모양은 집이라고 보기 힘들다면 지금 흙의 형태는 35집 예, 정도였는데요. 35집 정도인데 일단 뭐 눈에 보이는 백집만 보더라도 우상 쪽이 언뜻 봐도 한 10집, 뭐 10집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네. 10집 정도라고 보고요. 좌상기도 10집, 좌하기가 한 15집 정도.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집이 깨졌기 때문에 2점 잡아먹는 자리도 있고 하니까 한 15집 정도. 그러면 벌써 35집인데요. 네, 그럼 벌써 35집이죠. 그렇다면은 백의 우변 모양, 물론 2선 1선으로 눌려있는 모양이라 큰 집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10여 집 정도는 나와 보이는데 백이 지금 한 우변 정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흙은 덤도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자, 이 정도 차이라면은 글쎄요, 조금은 따라가기 어렵게 보여집니다. 또 정유진 선수가 워낙 튼튼하게 잘 두어놨어요. 네, 지금 정유진 선수가 굉장히 두텁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할 자리보다는 늘어날 자리가 더 많고요. 자, 정유진 선수는 굉장히 두텁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인 단체의 경우 한 판 한 판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패배를 알아도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선수들의 이 심리적인 특성상 다른 사람이 열심히 두고 있으면 먼저 패배를 인정하기가 참 어렵죠. 자기 팀 선수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어린 선수들이 단체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자기 팀 선수들의 대국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살피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자기 팀의 선수가 끝났다 싶으면 이제 본인도 이제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아, 그곳의 백집이 더 불어나네요. 자, 아까 제가 한 15집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20집 정도로 늘어났고요. 100집이 늘어난 만큼 흙도 이 좌변 쪽에 집이 생기면서 집 차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순이 좀 더 진행되었습니다만 31집 반으로 차이가 났어요. 네, 아무래도 이 이후에 끝내기 진행에서도 조금 손해를 봤던 모양이네요. 자, 이제 대국이 마무리가 됐죠. 정유진 선수 승리를 거뒀는데 표정이 밝진 않아요. 네. 네, 서울팀 2장의 김푸른 선수와 광주팀 2장의 이현주 선수의 대결은 김푸른 선수가 불계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네, 서울팀의 윤나은 선수 대 광주팀의 양이선 선수의 대결 역시 서울팀의 윤나은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서울팀이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오늘 정유진 선수의 거의 완승이 아닐까 싶어요. 네, 초반 정석 진행에서 출발이 조금 좋지 않았죠. 심지은 선수가 조금은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 정유진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판을 진행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심지은 선수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은 그런 대국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여자 초등부는 서울팀이 우승을 가져갔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남자 초등부 결승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자 초등부 시상식 장면입니다. 충북팀과 충남팀이 공동 3위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한 광주팀은 은메달, 대망의 우승팀이죠. 서울팀이 은메달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안 따라와서 살짝 긴장되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이제부터 계속 잘하고 싶어요.